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과 사법이 마비된 무정부 상태에 빠져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탄핵을 남발하여 행정부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입법 독재와 또 겁박과 협박, 이를 통해 사법은 물론 현재까지 좌지우지하는 무법천지가 된 웃지 못할 사회 현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죄란 주된 명목으로 탄핵을 행사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를 빼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아니라면 탄핵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명한데 현재는 무엇이 두려워 각하를 시키지 않고 망설이고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의 법률 부속기관 역할을 자행하는 부끄러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란이 아니라면 당장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의결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받아들여 시급히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계엄 관련 군 장성들도 구속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굳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겠다면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사유로 들었던 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과 선거 시스템의 부정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는 일반 국민도 아는 상식입니다.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계류 중인 방통위원장, 검사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먼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검사들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부터 받아들여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파면하고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야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먼저 파면하고 그 후에 원인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하여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는 오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헌재 이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는 사회를 더 큰 혼란으로 몰게 되며 국민들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결국엔 헌재의 존립 필요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심리 대상을 정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승복이 있어야 결과에 대하여도 승복할 것이기에 헌재는 이제라도 주저없이 절차를 따라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거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루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밝힌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 시스템의 맹점들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쳐나는데 법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모른다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억지 부리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 이제 감출 수 없는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문제 삼아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 탄핵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 부정선거의 주범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비상계엄 발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내란이란 죄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국가 행정 시스템은 무너지고 수사기관이 입법을 저지르고 나서서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대통령 체포를 두고 국가 권력끼리 싸우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기 고발인이 내란죄를 삭제했으므로 헌재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파면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종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사한 재량권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심사를 각하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당장 각하하라!